자, 그런데 이 특활비, 특수활동비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은 계속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 이야기를 좀 꺼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자, 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죠. 아프가니스탄에 한국의 인질이 한 20여 명 무장 탈레반에 잡혀 있을 때 인질 협상용으로 그때 3천만 불, 그러니까 약 300억 정도를 국정원에서 조성해서 2천만 불은 그 인질 협상용으로 무장 세력한테 지급했고 이제 1천만 불이 남았는데 한 95억 정도.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그 정상회담을 하기 전 2007년 8월에 북한에 들어갈 때 그 돈을 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회담에 대한 그 성사 사례금이 아닌가 그 의혹에 대해서도 더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 이야기는 이 특수활동비 문제에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 때 1,000만 달러를 뭐 북한에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좀 실체가 있는 얘기입니까, 노 기자? 네, 일단 김만복 전 원장의 어떤 이제 과거 서류 문건이 좀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좀 이제 그 얘기의 신빙성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한국당에서 나오는 건데 사실은 김만복 원장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탈레반 얘기를 앞서서 주광덕 의원도 했는데 탈레반에게 건넸다는 2천만 달러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다. 근데 당시에 이제 뭔가 증거를 남기려고 영수증에 탈레반 지도자 서명까지 받아왔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저건 사실은 이제 정당한 국정원의 어떤 특수 공작 작업 활동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북한에 1,000만 달러 송금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내가 뭐 터무니없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일단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 노무현 정부 당시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 내역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이런 의혹 같은 것들은 한국당에서 계속해서 제기를 할 것이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전 정권까지 다 한번 특활비 문제를 되짚어보자 이런 식으로 뭐 공세를 펴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만약에 여기에 대한 어떤 적당한 증명 자료를 내지 못한다면 공방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광덕 의원은 이런 것 같은데요. 2007년에 한국 인질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잡혔을 때 국정원이 협상용으로 3천만 달러를 갖고 있었는데 무장 세력한테 2천만 달러를 주고 1,000만 달러가 남았다. 이 1,000만 달러가 남북 정상회담 어떻게 보면 사례금으로 이제 북한에 건네진 거 아니냐. 이거 약간 좀 이상하다. 이게 한국당 주장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면 강병규 기자. 이런 가운데 유시민 전 장관이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의 그 논두렁 시계 있잖아요. 이거와 관련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뭔가 뒷얘기를 얘기한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간에 나오는 논두렁의 시계를 버렸다라는 주장이 터무니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밝힌 건데요. 자,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이제 회갑을 맞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요. 그래서 이제 박연차 회장이 형인 노건평 씨에게 이 시계를 좀 건넸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시계를 일단 노건평 씨가 직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해주지 못했고, 왜냐하면 화낼 거기 때문에, 그 오히려 권양숙 여사에게 일단 이거를 대리 전달을 했고, 권양숙 여사는 숨겼다가 나중에 비로소 임기 끝나고 나서야 노 전 대통령이 봉화마을에서 재산 목록을 작성하다가 이 시계의 존재를 알았다. 이것이 바로 유시민 전 장관의 그런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한간에 나온 그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건 잘못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노 전 대통령이 화가 나서 이 시계를 망치로 부숴버렸다라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어디서 자기가 직접 확인한 얘기는 아니고 들은 얘기고 그리고 일단 이것이 사실인지는 좀 알 수 없다면서 선을 그었지만 좀 더 새로운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권양숙 여사한테 그 1억 원짜리 시계 2개였나요? 그때 얘기 나온 게? 뭐 그랬는데 권양숙 여사한테 노건평 씨가 전달을 했고 권양숙 여사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전달했는데 이런 걸 왜 받았어? 해갖고 망치로 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유시민 전 장관의 주장입니다. 노은지 기자. 보수층에서는 이런 주장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다면 유시민 전 장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권양숙 여사 뭐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나요? 사실 자유한국당은 한결같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논두렁에 버리고 뭐 어디 버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시계를 받은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유시민 전 장관의 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계는 받은 거군요. 그걸 확인해 주신 거군요. 이런 식의 반응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국당은 이미 그 뇌물 공여 혐의로 권양숙 여사를 비롯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들을 고발을 한 상태인데 뭐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뭐 공소권 없음으로 이렇게 수사가 다 중단이 된 상황이지만 한국당 입장에서는 시계를 받은 게 사실이고 거기에 어떤 뇌물성, 대가성이 있었다면은 받았던 주체인 권양숙 여사는 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계속 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와 관련된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전병헌 수석이 오늘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죠. 문재인 정부 들어 고위급 인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쓴 거는 처음입니다. 원래 10시에 출석이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3분 일찍 9시 57분경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자, 전병헌 전 수석 뭔가 본인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떳떳하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전 수석의 목소리 듣고 말씀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그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검찰에서 저에 대한 의문과 오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 원 받았다는 뇌물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들은 안에서 다 물어보려고 저를 부르지 않았겠어요? 안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나오겠습니다. 네, 전병헌 전 수석은 뭐 황당하다는 반응이죠. 본인 혐의와 관련해서. 근데 노은지 기자, 아까 최경환 의원 얘기하면서 사면초가라는 말을 썼는데 전 수석도 약간 사면초가에 몰리는 분위기예요. 롯데 홈쇼핑뿐만 아니라 다른 홈쇼핑에서도 뭐 돈 받은 의혹이 나왔습니까? 네, 사실 지금 뭐 소환된 거는 롯데 홈쇼핑에서 받은 3억 원 이게 문제가 됐던 건데 네. 보니까 다른 홈쇼핑도 뭐 몇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건넸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GS 홈쇼핑에서는 1억 원이 갔다고 하고 홈앤쇼핑에서는 2,700만 원이 그 e스포츠 협회 후원금으로 전달이 됐다는 의혹이 또 불거졌거든요. 근데 사실 전병헌 수석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일명 전병헌법이라고 해서 네. 홈쇼핑 업체가 이제 납품업체에게 뭔가 갑질을 했을 때 이후에 영업정지나 승인 취소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법 때문에 홈쇼핑 업계에서 상당히 전병헌 전 수석을 관리를 하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고 돈 받은 홈쇼핑이 조금 더 추가로 늘어난 이런 모양새여서 실제로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게 진위 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 사실 네. 좀 그 궁지에 더 몰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따져봐야 되겠죠. 이건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GS에서 1억, 홈앤쇼핑에서 2,700만 원 얘기가 나오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장 기자께서 오늘 전 수석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서 열심히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일 겁니다. 네. 법조계 쪽 서초동 분위기는 좀 어때요? 그러니까 서초동 쪽 분위기는 일단은 e스포츠 협회라는 것 자체가 전병헌 전 수석의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네. K나 미르재단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이제 e스포츠 협회에 이제 후원금이 간 것 자체를 전병헌하고 이퀄 상태로 놓고 봐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그 의문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금품 수수를 직접 했다는 정황이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 아직까지 전병헌 전 수석은 나는 무고하다라고 무고하다라는 주장을 입장이죠. 굉장히 강하게 하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그 얘기를 좀 세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조사는 해봐야 되는 것이고 털끝이라도 전병헌 전 수석이 예컨대 뭐 단 일전이라도 받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되겠죠. 그래야 그러나 되겠죠. 이제 지금은 이제 조사 중이니까 좀 신중하게 보는 편인 것 같고요. 예. 특히 청와대에서는 그 전 전 수석과 관련해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네, 그 네. 이유는 이제 약간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든 불거진 혐의 그리고 이게 이 사건 자체가 2015년부터 계속된 사건이기 때문에 전병헌 수석 그렇죠. 의원 시절에. 예, 의원 예. 시절에 이 관련 내용이 처음에 불거졌다가 덮어졌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또 나온 사건이어서 계속 진행 중이었던 사건이어서 예. 그 자체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얘기하거나 논평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첫 번째 케이스여서 굉장히 신중한 그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요, 장 기자께 추가 질문 드릴까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요, 이게 사실입니까? 청와대 지금 야권은 지금 떨고 있잖아요. 야권 네.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 사정의 칼날이 한국당 어느 의원까지 네. 올지 모른다라고 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 여권도 실제로 이 검찰의 칼날에 굉장히 좀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엄살입니까? 아니면 실체가 있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실체가 좀 있어 보이는데 실체가 있어 보여요? 어떤 그게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당시에 그러니까 여야 가리지 않고 모든 의원이 쫄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는데요. 예. 이 당시에 이제 홈쇼핑 그 인허가 관련해가지고 롯데뿐만 아니라 GS 홈쇼핑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네.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당시 모든 미방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아하. 로비가 갔을 가능성이 있고 이 가운데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병헌
의원 딱 한 명뿐만 아니라 당시 미방위 위원이었던 의원들 전체에 대해서 아마도 예.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청와대가 예컨대 전병헌 수석뿐만 아니라 다른 불똥이 더 튄다면 그것이 여당발 혹은 이게 예. 부패 비리 사건으로 확장됐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예.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는 눈치가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검찰이 많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네. 는지 그 내역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예. 이런 의혹 같은 것들은 한국당에서 계속해서 제기를 할 것이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전 정권까지 다 한번 특활비 문제를 되짚어보자 이런 식으로 뭐 공세를 펴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뭐 만약에 여기에 대한 어떤 적당한 증명 자료를 내지 못한다면 공방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강덕 의원은 이런 것 같은데요. 2007년에 한국 인질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잡혔을 때 국정원이 협상용으로 3천만 달러를 갖고 있었는데 무장 세력한테 2천만 달러를 주고 1천만 달러가 남았다. 이 1천만 달러가 남북 정상회담 이 어떻게 보면 사례금으로 이제 북한에 건네진 거 아니냐. 이거 약간 좀 이상하다. 이게 한국당 주장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면 강병규 기자. 네. 이런 가운데 유시민 전 장관이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의 그 논두렁 시계 있잖아요. 이거와 관련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뭔가 뒷얘기를 얘기한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간에 나오는 논두렁의 시계를 버렸다라는 주장이 터무니없다. 그러니까요. 권양숙 여사한테 그 1억 원짜리 시계 2개였나요? 그때 얘기 나온 게? 뭐 그랬는데 권양숙 여사한테 노건평 씨가 전달을 했고 권양숙 여사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전달했는데 이런 걸 왜 받았어? 해갖고 망치로 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유시민 전 장관의 주장입니다. 노은지 기자. 보수층에서는 이런 주장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다면 유시민 전 장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권양숙 여사 뭐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자유한국당은 한결같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논두렁에 버리고 뭐 어디 버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시계를 받은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유시민 전 장관의 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계는 받은 거군요. 그걸 확인해 주신 거군요. 이런 식의 반응들도 나오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한국당은 이미 그 뇌물 공여 혐의로 권양숙 여사를 비롯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들을 고발을 한 상태인데 뭐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뭐 공소권 없 자, 그런데 이 특활비, 특수활동비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은 계속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 이야기를 좀 꺼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자, 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죠. 아프가니스탄에 한국의 인질이 한 20여 명 무장 탈레반에 잡혀 있을 때 인질 협상용으로 그때 3천만 불 그러니까 약 300억 정도를 국정원에서 조성해서 2천만 불은 그 인질 협상용으로 무장 세력한테 지급했고 이제 1,000만 불이 남았는데 한 95억 정도.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그 정상회담을 하기 전 2007년 8월에 북한에 들어갈 때 그 돈을 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회담에 대한 그 성사 사례금이 아닌가 그 의혹에 대해서도 다라고 얘기하면서 밝힌 건데요. 자,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이제 회갑을 맞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요. 그래서 이제 박연차 회장이 형인 노건평 씨에게 이 시계를 좀 건넸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시계를 일단 노건평 씨가 직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해주지 못했고, 왜냐하면 화낼 거기 때문에, 네. 그 오히려 권양숙 여사에게 일단 이거를 대리 전달을 했고, 네. 권양숙 여사는 숨겼다가 나중에 비로소 임기 끝나고 나서야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재산 목록을 작성하다가 예. 이 시계의 존재를 알았다. 이것이 바로 유시민 전 장관의 그런 얘기인데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한간에 나온 그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건 잘못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예. 오히려 이제 노 전 대통령이 화가 나서 이 시계를 망치로 부숴버렸다라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어디서 자기가 직접 확인한 얘기는 아니고 들은 얘기고 그리고 일단 이것이 사실인지는 좀 알 수 없다면서 선을 그었지만 좀 더 새로운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 이야기는 이 특수활동비 문제에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 때 1,000만 달러를 뭐 북한에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좀 실체가 있는 얘기입니까, 노 기자? 네, 일단 김만복 전 원장의 어떤 이제 과거 서류 문건이 좀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좀 이제 그 얘기의 신빙성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한국당에서 나오는 건데 사실은 김만복 원장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탈레반 얘기를 앞서서 주광덕 의원도 했는데 네. 탈레반에게 건넸다는 2천만 달러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다. 근데 당시에 이제 뭔가 증거를 남기려고 영수증에 탈레반 지도자 서명까지 받아왔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저건 사실은 이제 정당한 국정원의 어떤 특수 공작 작업 활동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북한에 1,000만 달러 송금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내가 뭐 터무니없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일단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 노무현 정부 당시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집행이